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4쪽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앞에서 왜 배웠느냐? 그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합물의 분리, 섞여 있을 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뭐가 있었느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자, 이런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런 고유한 성질, 고유한 특성, 뭐 이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혼합물 분리. 이 혼합물은 순물질이 섞인 거죠. 자, 순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할까?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다. 그래서 소금물이 됐다. 어떻게 소금하고 물하고 분리할 것인가? 이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로 어떻게 분리하는지.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증류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자, 왜 갑자기 증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요게 바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류가 바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교과서 첫째 줄.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을 때 물질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물, 에탄올. 물 액체죠. 그리고 에탄올 액체. 즉,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분리하느냐? 탐구활동.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까? 학습 목표 보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물을 분리. 여기서 물도 액체 더하기 액체. 액체와 액체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끓는 점 차를 이용한다. 이 실험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여 각각의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 및 정리를 보면 약 79도씨에서 끓어 나오는 물질, 에탄올 냄새가 난다고 했고 100도씨에서 끓어 나오는 물질,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구간이 두 군데가 나온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구간에서 끓어 나오는 물질은 주로 에탄올이고, 이렇게 가열했을 때 이 부분은 바로 에탄올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구간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탄올과 물 두 가지 액체가 섞였죠. 두 가지가 섞이면 수평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은 완전한 수평은 아닙니다. 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두 번째 구간은 물만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요 그래프를 여러분 그 탐구 활동에 따라서 그리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수평한 부분, 완벽하게 수평하진 않죠.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탄올, 기화. 에탄올이 끓어서 기화되고 물은 온도 상승. 물은 아직 끓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에탄올과 물이 같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수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완전한 수평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평한 부분, 여기는 완전한 수평입니다. 물이 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에탄올은 없어요. 완전한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 구간에는 물만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액체 혼합물은 수평한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액체죠. 두 가지 액체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수평한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그렇다면 세 가지 액체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군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번하고 2번은 위에서 설명을 해줬고, 3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에탄올은 약 78도, 물은 100도. 끓는 점이 서로 달라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실험 그래프네요. 요 첫 번째 수평한 부분.
여기는 주로 누가 끓어 나온다? 에탄올. 그리고 두 번째 수평한 부분, 여기는 물이 나온다. 요 첫 번째 수평한 부분에는 에탄올이 나오지만 물도 조금 나옵니다. 에탄올이 기화되면서 물도 끌고 나오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나오지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시험을 뭐 아주 헷갈리게 낸다면 여기 에탄올이 나오고 물은 뭐 절대 나오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물은 조금 나와요. 조금. 끓지 않아도 에탄올이 기화될 때 물을 끌고 나옵니다. 자, 교과서. 소금물을 가열하면 소금물. 앞에서 탐구는 액체 더하기 액체였는데 이 소금물은 뭐죠? 고체 더하기 액체. 고체와 액체 혼합물입니다. 경우가 다르죠. 탐구 활동하고. 소금물을 가열하면 소금보다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기화하여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를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물과 에탄올이 섞인 혼합물. 이번에는 뭐죠? 물과 에탄올. 얘는 액체 더하기 액체. 물과 에탄올이 섞인 혼합물도 가열하면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하고,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하고, 몇 도? 78도. 약 78도 정도. 이 액체를 냉각하면 에탄올이 된다. 자, 그림 12와 같이 두 가지 액체가 섞인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수평한 구간이 두 군데 나온다. 앞에서 정리해줬던 내용이죠. 두 가지 액체가 섞여. 그러면 수평한 구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수평인 구간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즉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수평한 구간은 끓는 점이 높은 물질, 즉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끓어 나온 액체를 냉각하면 액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각각 냉각하여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액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걸 붙잡아서 다시 냉각하여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 증류.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증류를 이용한 예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소주꼬리의 원리. 증류. 자, 이 소주꼬리의 원리는 뭐냐면 요 밑에 탁한술, 요 탁한술 있죠. 아이고. 요 탁한술, 여기에 막걸리를 넣는 겁니다. 막걸리 같은 이 술을 넣고 끓이면 이 막걸리, 이 탁한술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죠. 이 알코올이 먼저 끓어서 올라갑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한 78도 정도 되면 에탄올, 이게 알코올이에요. 에탄올이 지금 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찬물이 있죠. 이거는 기화된 알코올을 액화시킴. 기화된 알코올을 액화시키기 위해 찬물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에 에탄올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항아리를 타고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맑은 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맑은 술 같은 게 뭐 안동소주
안동의 유명한 소주, 안동 소주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요 그림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증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우리 주변에서 증류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예로 그림 13과 같이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 증류를 이용한 또 다른 예, 원유를 분류하는 증류탑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원유를 분류하는 증류탑. 이 원유를 가열을 하면 여기 원유를 집어넣고 있죠. 이 원유를 가열을 하면 이제 이 원유가 끓어서 가장 높은 데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 가스가 나오고, 두 번째는 휘발유, 세 번째는 등유, 네 번째 경유, 중유. 이렇게 맨 마지막 찌꺼기는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로 갈수록 끓는 점 낮다. 끓는 점이 낮다는 말은 빨리 기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여러 구간이죠. 이렇게 온도가 여러 구간인 물질이 모인다는 것은 얘네들 순물질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PG 순물질이다 아니다? 순물질 아니다. 왜? 끓는 점이 예를 들어서 42도 막 이러면은 순물질인데 이 구간에 있는 모든 물질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순물질 아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등유. 우리가 이제 기름 보일러 뗄 때 등유를 넣는데 끓는 점 150에서 280도. 그러니까 이 등유 순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예, 순물질 아니다. 얘도 아니다. 다 아닙니다. 밑에 다 순물질이 아니다. 어떻게 구분하라? 바로 이 온도를 보고 구분하라. 자,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을 각자 하기 바랍니다.